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역사를 담당하게 된 이창우 선생님입니다. 저 수업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판서를 위주로 할 겁니다. 사실은 등교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수업을 해야 좀 이제 제맛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이렇게 찍는 것도 사실 어색하고. 어쨌든 저는 수업은 이렇게 이제 강의식으로 합니다. 판서를 칠판에다가 내용을 쓸 거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사 노트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선생님 판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거를 이제 학기 중간중간 이제 등교할 거니까, 뭐 이대로 갈 건 아니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제 국가 망하는데,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이제 등교를 하면, 이제 학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검사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평가에도 반영할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필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쁘게 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과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역사 교과서를 준비해서, 왜냐면 시험을 낼 때는 선생님 강의도 강의지만 강의는 사실은 수업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꼭 준비해서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도 잘 준비해서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를 꼭 읽는 것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지금 이제 살펴볼 내용은 13에서 15페이지인데, 제목이 거창하죠? 이제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제목은 거창하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이제 역사라는 게 이제 뭐냐? 이제 그거 배울 겁니다. 첫 시간 때. 역사란 뭐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역사를 왜 배우냐? 이런 걸로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역사는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 때,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친구, 다른 사람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타인은 옆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러려고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훈이죠. 이제 과거에 잘못된 정책들을 폈거나 잘못된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런 영향,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구나를 이제 배우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왕들 있죠. 이제 세종대왕이나 정조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장군으로는 이순신 이제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아저씨의 행동들을 보고 그 인물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래 우리는 저런 걸 꿈꿔야 돼. 저렇게 가야만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고 일반 민초들은 이제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죠. 교훈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력인데, 이제 역사를 이제 많이 알면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평가를 하게 되거나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역사적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끌어와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역사를 왜 배우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제 아는 척 하려고 이제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과거에 우리가 A라는 짓을 했는데 쟤네들은 모르겠지, 또는 이거 잊겠지, 다 잊혀졌겠지 해서 또 반복된 짓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아니야, 우리 그때 그 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정치 똑바로 해야 돼, 이런 거. 그러려고 역사 배우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둑놈이에요. 과거에 도둑질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난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내가 나라를 살릴 거야 라고 해서 다음 주가 총선인데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당연히 안 뽑겠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더욱이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도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 이제 가짜뉴스들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은폐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 그거를 판별할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주는 게 역사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역사란 뭐냐? 중요하죠? 이제.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네. 역사를 왜 배우냐?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시험이죠.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고등학교 가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되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해서도 봐야 되고. 대학 가면 끝났냐? 아니죠. 이제 취업하려면 또 한국사는 계속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역사란 무엇이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역사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랑케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그 아침 밥을 먹고, 씻고, 학교 왔어. 와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또 수업 듣고, 학교 끝난 다음에 학원 갔어. 저녁에 와서 게임 좀 하다가 잤어. 과거의 사실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야,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 유의미하지 않은 사실들이 있잖아요. 좀 쓸데없는 사실들 많은데 역사학자가 그 기록으로 남긴 것만이 역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는 칼 베커라는 좀 생소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을 대도 여러분들 생소하겠죠. 콜링우드, 크로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한 것만이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둘이 엄청 싸웠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역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객관적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거냐 했을 때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걸 남기는 게 더 가치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역사가에 주관이 들어간다 해서 주관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둘이 엄청 싸웠어요. 야, 뭘 싸우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E.H. 카라는 사람입니다. 카. 자동차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알자 하나 더 붙어서. 이 사람이 너네 두 개 다 중요해.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역사다라고 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역사는 과거, 이게 과거가 되겠죠. 이 친구가 얘기한 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와 역사가는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이제 멋진 말을 남겼죠. 둘이 조화시킨 게 이제 E.H. 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전히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 1단원이고요. 교과서를 보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제목이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는 사람이죠. 사람의 출현과 선사문화. 선사라는 말은 역사 이전의 문화, 먼저 있었던 역사다라고 해서 선사라고 합니다. 선사문화에 들어가 있는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와 대비되는 게 역사인데, 자, 선사시대가 있고요. 이거에서 발전된 게 역사죠. 역사시대라 그래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역사시대는 문자, 글로써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시대,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청동기 시대는 문명이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추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인류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로? 인간도 되게 본능적이잖아요. 되게 식욕도 있고, 그다음에 똥도 싸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동물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사랑도 똑같고, 우정 똑같죠. 의리 이런 것도 동물들도 있거든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가장 구별되는 게 두 발로 걷느냐, 안 걷느냐래요. 그래서 그걸 직립보행이라고 합니다. 직립보행. 최초의 인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라 그러죠. 할아버지의 부모님.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라 그러죠. 증조 할아버지의 부모님, 고조 할아버지. 쭉쭉쭉쭉 올라가면 최초의 인류가 나오겠죠. 최초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라고 합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 일반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짐승이라고 할까요? 일반 그냥 동물하고의 다른 점은 직립보행이 있다. 두 발로 걷는다. 와, 두 발로 걷다 보니까 네 개잖아요, 발이. 네 개인데, 걷는 건 두 발이에요. 이 두 손이 남겠죠. 이 손으로 뭐 할까 하다가, 뭐 요리해 먹고 사냥하는 데 필요한 게 뭐 도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도구를 만들게 된 거예요. 두 손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직립보행, 두 발로 걷다 보니까 두 발이 남네, 두 손이 남네, 이걸로 도구를 만들어냈다. 도구를 사용했다. 최초의 인류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모 에렉투스인데, 호모 에렉투스는요, 특징이 불을 사용했대요. 이것도 호모 에렉투스는 불 사용, 언어 사용,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 도구 사용 너무 어렵잖아요. 스토리로 깨자고요. 두 발로 걷다 보니까 두 손이 남네, 이걸로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 중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불이잖아요. 파이어, 불이잖아요. 삼겹살을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나죠. 맛도 없고. 근데 이제 불에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소세지도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불 사용. 예. 저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기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홈런볼 해서 먹어도 되고, 만두도 이렇게 올리브유 발라가지고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불, 위대한 발명이죠. 그러니까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인 불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불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잖아요. 난 만져봤어, 불을. 만져봤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와서, 어머, 이거 뭐니? 그래서, 엄마, 이거 불이라는 거야. 신기하다.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엄마, 이렇게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난 만져봐서 뜨거운지 아니까. 안 그러나요? 엄마도 어디 한번 데워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 불 만지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언어.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외우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피셜이죠. 자, 불을 사용했고, 이제 언어를 사용했고, 호모 에렉투스예요. 불이 되게 뜨겁다. 엄마 만지면 안 돼요. 언어를 사용했어. 자, 그리고 이 시대는요, 이 인류가 처음 출현했던 시대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구석기는요, 거의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감정이 싹틀 수가 없죠. 그냥 막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동물 맘모스 같은 거 때려잡다가 이제 맘모스가 전멸된대.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지.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게 다 먹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지. 그러니까 엄청 바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싹틀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언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언어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 보니까 구석기인들은요, 같이 이동을 하다가, 자기 무리의 가족이 죽었어. 가족의 개념도 없거든요. 죽으면 그냥 놓고 간 거예요. 놓고 가면 그 시체를 일반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겠죠. 그래도 별 감정이 없었던 거죠. 왜?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말을 하면서부터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이유랑 저랑 뭐 이제 우리 공동체라 그래요. 우리 무리에 아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유 처음에 그냥 뭐 그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유랑 막 대화를 하면서 아이유도 저는 뭐 아이유를 좋아하겠지만 아이유도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이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아이유가 그냥 저를 놓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짐승한테 뜯어먹히게끔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유가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게끔 저를 잘 묻어주는 거죠. 시체 매장. 왜?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자, 시체 매장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네안데르탈린이라는 종에서는 시체 매장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럼 이제 진화를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인류의 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이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은 벽화하고 예술인데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렇게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20년이 흘렀어요. 물론 제가 이제 막 보고 싶은 거죠. 아이유가. 뭐 사뚱쌤 너무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저를 동굴에다 그리는 거예요. 벽화, 예술, 그린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동물들 같은 거 그랬겠죠. 사냥감. 너 내일은 사슴을 잡고 싶은데, 내일은 고릴라를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건데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서서 걸었어요. 그 남는 손이 있네. 그걸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좋은 도구, 호모 에렉투스 때는 불을 만들었다. 불로 삼겹살, 갈비 엄청 맛있게 먹었다는 거.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먹었겠죠? 뻥이죠. 먹고 이제 이게 불이 뜨거워요. 근데 불을 우리 엄마나 또는 아이유가 만지려고 그러네. 아이유야 이거 만지면 안 돼. 뜨거워. 말을 하기 시작했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네. 그래서 네안데르탈린 때는요. 시신을 잘 매장해주는 풍습이 생기기 시작했더라. 문화가 만들어졌다.
보면 됩니다.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렸다. 그림, 벽화, 예술.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출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선사 문화의 발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선사 문화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돌을 도구로 사용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교과서로는 16페이지, 우리 아까 17페이지까지 봤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18페이지에서 이제 구석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18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비교해 볼 텐데, 자, 구석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70만 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예요.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보면 되고, 자, 구석기 시대는요, 아직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사냥하면서 지냈어요. 뭐 토끼, 뭐 코끼리, 뭐 맘모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었죠. 사냥이나 이제 채집. 여기는 이제 과일들 같은 거 먹은 거죠. 이제 자연이 선물해 준 것들이죠. 과일들 같은 걸 먹고 동물을 잡아먹어요. 근데 동물이 우리가 잡아먹으면 개체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칩시다. 토끼가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오산에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이나 그 마을의 과일이 다 떨어지면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이 특징이에요. 자, 이동을 하는데 토끼나 쥐 이런 것들 잡아먹으면 좋지만 굉장히 몸집이 큰 것들 있잖아요.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멧돼지랑 혼자 상대하면 죽죠. 멧돼지 이제 그런 이제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서로 무리를 짓는 사회였다라는 거. 무리 지어서 떼지어서 이제 멧돼지랑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요때 이 시기 때 서로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래야 같이 단합이 되잖아요. 근데 요때 야, 난 이만큼 먹을 테니까 넌 이만큼만 먹어. 이렇게 하면 서로 연합이 안 되겠죠. 이 시대는 평등한 사회였다. 평등한 사회는 신석기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도구로는 구석기 시대는 무슨 도구를 썼냐? 당연히 돌을 썼겠죠. 석기. 근데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돌을 던져서 뗀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석이 있다고 해요. 막 부딪혀서 조금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뗀석기입니다. 뭐 큰 기술이 요하진 않지만 우리 보고 지금 만들려고 하면 만들기 어려울걸요. 자, 이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게 주먹도끼입니다. 완전 희귀템이죠. 네. 완전 진짜 도구의 찐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주먹도끼는 만능도끼입니다. 여기다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잡이처럼 있고, 그림 이상한데, 요런 식이에요. 여기 잡는 거죠. 자꾸 이렇게 사냥이나 이제 요리를 해 먹을 때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사람 때릴 때 쓰면 안 되죠. 만능도끼예요. 주먹도끼 하면 구석기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되게 다양한 용도로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요리하는 용, 사냥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도구들이 약간 이제 좀 더 진화한 거죠.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긁게, 밀게예요. 뭐 긁는 거 이제 짐승들 잡으면 이제 막 긁어내고, 막 이제 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쓰는 도구들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기 전에, 구석기 거의 끝날 때쯤,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도구가 더 발전했겠죠. 발전했던 도구가 순배찌르개라고 등장합니다. 자, 이 순배찌르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돌이에요, 돌. 이렇게 화살촉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끈으로 이렇게 묶고. 와, 이게 창 같은 거죠. 순배찌르개입니다. 순배. 여기를 이제 순배라고 하거든요. 자, 아무튼, 찌르개죠. 이 도구를 두 개를 이었잖아요. 어떤 도구와 어떤 도구를 잇는다는 것은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음 도구라고도 하는데 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는 집이 이동을 해. 여기서 이제 뭐 사냥감이 떨어지면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집을 1년, 2년, 3년 걸쳐서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 바보죠. 그래서 이제 집을 막 짓습니다.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막집. 그리고 집을 다 짓기 싫어. 그러면 이제 자연이 선물해준. 내가 집을 짓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이 선물해준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구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사냥과 채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할 때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살았다라는 거, 평등사회.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도구를 사용했는데 돌이 역시 돌인데 돌을 떼서 썼다. 만능도끼인 주먹도끼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각 용도에 맞는 도구들로 발전했다. 각 용도에 맞는 도구들이 등장했다. 집을 예쁘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막지, 자연이 선물해준 동굴 이런 게 있다. 이땐 섞기 주먹도끼 좀 얘기를 하면 요게 예전에 이제 하버드에 메비우스라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박사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걸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여기 면이 그 우리 아시아 거는 이런 칼날 같은 면이 한쪽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서쪽, 이 유럽은 면이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대요. 양면 핵석기라 그러는데 그게 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니까 아시아는 되게 구석기 시대부터 미개했다. 그 서양 유럽은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사실은 원주민 국가 전에 얼마 안 돼요. 200년 조금 넘은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역사가 있는지가. 인디언들이 살았던 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서유럽은 굉장히 구석기 시대부터 발전했고 우리 아시아는 굉장히 후진적이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수인데 우리나라 이제 미군으로 이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군인인데 전공이 대학교 때 이제 고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엔이라는 에릭 보엔이라는 사람인데 보엔이 이제 전공이 고고학이었고 여자친구랑 경기도 연천 전공리에 이제 놀러 간 거죠. 연천에 이제 한탄강이 흐르거든요. 거기 이제 내과에서 이제 물수제비 하려고 놀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딱 보니까 돌이 날이 두 면이 날인 돌이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꽤 많았거든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돌인가 보다 그냥 발로 차고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이 고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보는 게 다르겠죠. 와, 이거는 양면 핵석기인데 동양에서 이게 어떻게 발견됐지? 해서 요거를요 신문 기사를 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주장했던 우리 하버드 교수는 어떻게 됐을까? 잘렸어요. 잘렸어요. 되게 인종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잘렸습니다. 이제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주먹도끼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서 자,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자, 신석기는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농사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농사는요 조피수수잖아요. 반농사거든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아닌 거예요. 쌀농사가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벼농사는 아니고 어쨌든 벼농사가 아니고 이제 반농사를 지었다. 이제 처음으로 농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농사가 시작한 게 엄청난 사회 변화를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별명을 우리 이렇게도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레볼루션이라고 해요. 혁명이라고 불러요. 진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기원전 8000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요거 이제 기원전, 기원 후 읽는 방법을 세기 읽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농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농사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었는데 추수할 때쯤 돼서 이사 가야지.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진짜 멍청한 짓이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농사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사를 안 가고 이동을 안 하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사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정착 생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착하면서부터 또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착을 했어요. 이전에는 이동을 하면서 무리지어서 생활했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사피엔스까지 봤잖아요. 무리지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착해서 있다 보니까 가족이란 개념이 생긴 거야. 그냥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아프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같은 가족들끼리 결혼하니까 이게 좋은 유전자가 전해지지 않고 뭔가 이상하는구나.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시족 또는 가족이 같이 결혼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가족하고 결혼한다. 호혼. 그래서 족외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너네 가족, 우리 시족, 너네 시족 이제 같이 이제 결혼해서 한 이제 부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석기 시대 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 왜냐하면 생산력이 이때보다 늘어났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농사를 시작했지 농사로만 모든 먹을 걸 해결했다? 그러진 않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여전히 사냥과 채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모계 사회였어요. 신석기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모계 사회였는데 이제 점점 정착하고 이제 또 힘쓸 일이 이제 생기고 하면서부터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은 아니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중심인 북의 사회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구석기는 돌을 뗐죠. 이때는 갑니다. 돌을 갈아요. 더 갈아서 날카롭게도 쓰겠죠. 엄청 기술의 발전인 거예요. 예전에 그냥 전화기 삐삐라고 아나요? 그 삐삐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넘어왔고,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잖아요. 몰랐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간석기 돌을 갈아서 썼는데 뭐뭐 있냐면 도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돌자가 들어가면 다 신석기 시대 겁니다. 돌괭이, 돌보습, 돌낫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돌자가 들어가면 신석기 시대구나. 네, 간석기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거를 좀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또 볶아 먹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빗살무늬 톡입니다. 톡이.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톡인데 이 톡이가 좀 독특해요. 톡이가 이쪽에다 그릴게요. 톡이는 보통 이제 받침대를 세우려면 밑에를 뾰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합니다. 뾰족하게. 그리고 빗살 무늬가 들어간 건데 이때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강가거든요. 생선 같은 걸 많이 잡아먹어요. 생선 뼈로 심심했는지 여기 이제 톡이 구울 때 여기다 막 이렇게 빗살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빗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빗살 무늬 톡이고 얘네들이 거주하는 곳이 강가나 바닷가 쪽이잖아요. 땅이 이렇게 딱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다 이렇게 모래 같은 데서 사니까 모래다가 팍 박아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빗살무늬. 끝이 납작하지 않다라고 해서 뾰족하다라고 해서 첨저라 그래요. 첨저. 빗살무늬 토기겠죠?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했다라는 거. 이걸로 이제 요리도 해 먹었고 곡식도 좀 저장하고 이랬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가락바퀴랑 뼈 바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락바퀴라고 해서 교과서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니까 22페이지에 보면 가락바퀴하고 뼈 바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늘이 되게 크네. 이 가락바퀴 그림을 보면 돼요. 위에서 봤을 때 가락바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략 여기다 이제 나무 같은 거 꽂고 이제 실을 이제 꽈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뼈바늘 이제 옷에 입는 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공업 뭔가 만들어내는 원시적인 수공업이 이때부터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농사 때문에 신석기 시대는. 그래서 집을 굉장히 신경 써서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움집이라고 그래요. 뭔가 움집, 우리 집, 우리 집, 뭐 움집 이런 느낌이죠. 움집을 위에서 밑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맣겠죠. 위에서 밑을 내려다 봤을 때 가운데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불이죠. 뭐 캠프파이어 하면 큰일 나죠, 집인데. 아무튼 뭐 집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둘러 앉아 있고 선생님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을 했었는데 보이스카웃이 항상 마지막 날 저녁에 가면 피날레를 하잖아요. 장작 더미 해놓고 사람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저쪽으로 돌고 노래하고 막 기타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움집인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요, 요렇게 좀 파여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조금 추울 때 여러분들 군대 가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 끌려가잖아요. 가면 혹한기 때 땅 파고 그 밑에서 이제 뭐 같은 거 거적대기로 덮고 그 밑에서 자거든요. 좀 따뜻해요. 위에보다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가운데 화덕이 있습니다. 약간 반지하라는 거. 이건 청동기랑 비교하시면 이제 알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신석기 시대 움지, 가운데 화덕이 있고 약간 반지하였다.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였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강이나 바닷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조개 같은 거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문화로 넘어가 보면 점핑해서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거 많이 등장합니다. 조개 껍데기에다가 눈 같은 거 뚫어가지고 막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행위들. 자, 신석기 시대의 주거는 움집, 그리고 이제 강가 쪽에서 많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문화는, 구석기 시대 문화는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여긴 좀 중요합니다. 원시신앙.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거나 절 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신천지가 문제긴 한데 뭐 그런 신앙이 있는데 옛날 이제 되게 원시적인 처음에 등장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죠. 처음에 뭐가 등장해? 4가지가 등장했는데 맨 처음에 토테미즘이 등장합니다. 토테미즘은요,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특히 이제 동물이라고 할게요. 동식물.
이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부족은 곰을 섬겨, 우리 부족은 호랑이를 섬겨. 이런 걸 이제 토테미즘이라 그래요. 그 당근왕검 신화에 나오잖아요. 당근왕검의 엄마가 곰이었잖아요. 곰. 실제로 곰이었겠습니까? 곰은 아니었겠죠. 이제 곰을 섬기는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토테미즘. 자,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과 땅에 있는 사람이 있죠. 땅에 있는 사람하고 하늘하고 연결해주는 그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무당. 그래서 한자로 무당을 쓸 때 무자를 이렇게 써.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땅이에요, 땅. 하늘이고 땅을 연결해줬죠. 연결해주면 누가 연결해주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게 빙글빙글 춤추는 모습입니다. 돌면서. 이게 무예요, 무. 무당 무자인데, 막, 이렇게 춤추는, 여러분들 굿하는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지금 못 보겠죠? 곡성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커서 보세요. 곡성 보면 황정민이가 무당으로 나오는데, 막, 그 음악,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꽹가리 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모습 있잖아요. 춤추는 모습. 그겁니다. 그때 이제 신내림을 받는다 이거죠. 자,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의 정령이라고 쓸까요? 모든 자연에 영혼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 분필에도 영혼이 있고요. 칠판에도 영혼이 있고 나무, 꽃, 뭐 있을까요? 자동차? 아무튼 이런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센과치히로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돼지로 변신하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무튼 일본 영화 보면 이웃집 토토로인가 그 있잖아요. 그 되게 이상한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나오거든요. 여우라든가 이런 바람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신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상 숭배입니다. 이제 조상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신으로 존재하는구나, 귀신으로 존재하는구나.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아버지를 되게 이제 이롭게 좋게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나 죽었는데 너네도 좀 고통스럽게 살아라.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신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고 아픈 병을 치료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게 조상 숭배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제사 지내는 게 여기서부터 쭉 이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개 껍데기 가면은 아까 얘기 드렸죠? 신석기 시대의 문화다. 강가에서 살기 때문에 조개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그때 무당, 주술적 행위를 할 때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신석기 시대 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수능 시험인데 2019학년도면 작년에 본 시험이 아니고 2019학년도에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18학년도에 본 거겠죠. 거기에서 봤던 그 한국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시대 어떤 시대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연천 전공리 유적. 선생님 수업에서 사실 연천 전공리도 언급하긴 했죠. 에릭 보엔 그런 군사 미군도 나오고 양면 핵석기 이런 것들 주먹도끼라고 볼 수 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내용이에요. 1978년 처음 발견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가시대의 이제 이게 무슨 시대인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 집게, 글게 또는 여기 빠졌지만 밀게도 있겠죠. 밀게 등 뗀석기라는 게 발견이 됐네요. 이 뗀석기라는 단어는 구석기, 그런 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런 유물을 통해 사냥과 채집을 했대요. 사냥과 채집의 결과 이동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주먹도끼가 있네요.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먹도끼, 그 다음 뗀석기, 사냥과 채집 하면 구석기를 얘기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고인돌을 축조했다. 이건 아직 안 배웠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이건 청동기 시대 때의 얘기고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역시 청동기 시대 아직 안 배웠죠. 비파형 동검 이것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 청동기 시대네요.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철제니까 철기입니다. 이것도 안 배웠죠. 1, 2, 3, 4 다 넘어가더라도 자, 5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 이게 답이 나왔네요. 그럼 답이 뭘까요? 5번이죠.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니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자, 이번에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죠. 2020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험은 언제 본 걸까요? 작년에 본 거죠. 2019학년도 11월 달에 본 수능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게요. 밑줄 친 시대, 이것도 어떤 시대를 찾아야 되겠네요.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토기하면 신석기, 구석기는 아닌 거죠. 농경을 시작했다라고 나왔네요. 농사를 처음 시작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림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도구 중에 하나였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돌이 뭔가 뗀 것 같지는 않죠. 갈은 느낌이죠. 그래서 갈판, 갈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간석기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건 신석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주제는 지금 신석기죠. 신석기. 토기를 사용했고 농경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신석기 시대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보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시대들이거든요. 그래도 푸는데 지장이 전혀 안 되는. 자, 다음 문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입니다. 고급이에요. 제43회의 첫 번째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가시대 어느 시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주 고산리 유적, 잘 모를 수 있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토기가 있네요. 토기. 우리 박물관에서는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 민무늬 토기, 화살촉, 이것만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등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럼 어느 시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신석기 시대. 농사를 처음 시작했고 농사로 인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게 신석기 시대다라고 얘기했었죠.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았다. 그리고 이 실을 뼈바늘로 인해서 옷을 해 입었다. 원시적 수공업이 일어났네. 무슨 시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신석기 시대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명도전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철제농기구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의뢰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도 또 청동기 시대 때 또는 이제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3번에서 5번까지는 모르더라도 문제풀이